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네, 안녕하십니까. 안진걸입니다. 우리 국민TV 으라차차. 매주 금요일 아침 생방송입니다. 생방송. 예. 5시 반에서 집에서 일어나서, 샤워하고, 우리 으라차차를 응원해주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 얼마나, 산다는 게 요즘 많이들 팍팍하고, 또 들려오는 소식마다 억울한 소식, 암울한 소식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세월호 가족들도 너무 고통스럽게 살고 있고 지금도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들도 많고 그리고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부담도 얼마나 큽니까? 제가 그 날마다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부담 없는 나라를 만들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출석 체크도 해주시고 아침 인사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김효진 PD님이 집안에 상이 있어가지고 다들 걱정하셨는데 우리 김효진 PD님하고 잘 지금 아침에 만났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그래서 약간의 이제 김효진 PD님이랑 항상 하다가 김효진 PD님 안 계셔갖고 약간의 이제 시스템상의 오류를 좀 늦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생방송이냐고 물어보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도 생방송이었습니다. 대학 고발자라고 하는 아주 건강한 우리 후배님들이, 대학생들 오셔가지고, 재밌게 방송했는데, 그때, 제가 시작할 때 시스템 오류로 죄송해가지고, 그분들을 한 번 더 모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그때는 제가 시스템 오류로 약간 늦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분들이, 곧 도착할 상황입니다. 에별리고님, 코멘트 A님, 행복한 등이맘님, 오리아빠님들, 막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은 드릴 말씀 되게 많은데요. 제가 좀 이따 10시에는 서울중앙지법으로 가가지고, 언제적 재판인지 모르겠지만, 2008년 촛불 재판으로 이제서야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제가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고,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고 벌금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2008년 6월 25일 날 청와대 앞에서 경찰에 연행되어서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일반교통방해 또 집시법 위반 등으로 우리 그때 촛불 시민들 함께했다는 것만으로 3가지 제목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7년 가까이 끌다가 이제서야 이제 선고가 있는 날이고요. 그 재판 받기도 힘들었는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따님의 사학비리 관련 본인의 사학비리 관련 의혹과 따님의 손대 특혜 의혹 제기했다가 그걸로 고소당해서 검찰에서 지금 나으라고 압박을 하죠. 세월호 추모제 참가했다고 4월 11일, 4월 16일 건으로 또 나으라고 지금 소환장이 날라왔는데 심지어는 그 소환장이 여러분 보셨죠? 우리 옆집에다 붙여놔가지고, 한겨레신문, 내일신문, 우리 국민TV 엄청 크게 나왔습니다. 찾아보시면, 안진걸 해보면, 기가 막힌 소환장. 근데 정식 소환장도 아니고, 볼펜으로 끄적끄적해서, 언제까지 경찰에서 나오라는 걸 우리 집 옆집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4월 22일 날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옆집 아주머님께서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웃겨요. 무슨 일 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지 않았죠. 약간 걱정했는데, 그 어른들끼리야 그것까지는 제가 괜찮겠는데 이해를 구하겠는데 그 옆집에 따님이 우리 따님하고 같은 학교를 다니거든요. 그럼 그 따님이 누구 머시기 아빠한테 경찰서에서 찾아와가지고 뭘 붙여놓고 갔다. 그러면 그건 애들한테 참 몹쓸 짓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경찰들의 경찰력 남용이 심각하구나 저는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자, 오늘 대학 고발자 후배들과 대학생 단체들과 함께 두 번째 대학을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많은 분들 댓글 달아주시고 궁금한 것도 또 달아주시고 응원도 달아주시고.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안진걸의 으라차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김효진 PD인데, 예,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좀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안진걸 처장께서, 좀 생방 중에 좀, 이런 상황이 생겨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아주 급한, 일이 생기셔가지고 잠시 자리를 비우셨는데, 돌아오셨습니다. 자, 처장님. 네, 예. 우리, 지난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우리 시스템 오류 때문에 방송이 약간 늦게 시작했었는데, 나는 꼽사리다 나가다. 근데 아무튼 저는 엄청 일찍 왔거든요. 오늘은 지금 학생들이 늦어가지고 제가 학생들한테 연락하다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도 계속 많은 댓글 남겨주고 계시고 우리 김효진 PD님 목소리도 여러분 들으셨죠? 예전에 제가 목요일 4시에 으라차차 할 때 정말 일에 쫓겨갖고 한 4시 한 3분이나 4분에 온 적이 몇 번 있는데 그럼 문희정 아나운서님이 이렇게 잠시 인사말 해주시면 많은 청취자들이 오히려 문희정 아나운서님이 계속 목소리 들려달라 하기도 했었는데 예, 김현진 PD님 고맙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한숨 소리 끝내 이 길이라님 국민 라디오는 금요일마다 너무 생생해요. 노래 틀어주세요. 클로렐라님 노래. 제가 그저께 국민TV, 목요일날, 수요일날 뉴스에 제가 우리 옆집, 저를 세월호 사건으로 경찰이 소환해서 우리 집까지 찾아왔는데 제가 없으니까, 옆집에다 소환장을 붙여놓고 동호수를 착각해갖고 했는데, 그게 이제 나갔을 때, 현대중공업이 지금 정규직 노조가 이기적으로 이렇게 대기업 정규직 노조들 비정규 M&A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현대자동차도 좀 그랬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현대중공업 정규직 노조는 지금 현대중공업의 비정규직이나 하청 노동자들 한 4만 명이 넘는데요. 대규모 사업장이니까. 거기 비정규직들을 노조가입 운동을 하고 있어요. 캠페인을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대해서. 근데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협력업체에서 계속 그걸 방해하고 있는데 그거 이제 우리 국민TV 이제 성치훈 기자와 갖고 취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발언하는 시간이었어요. 이제 현대중공업 정규직과 비정규직들의 아름다운 연대에 대해서 제가 응원하는, 발언을 하게 됐는데, 이제 시민사회단체를 이제 대표해서. 근데 이제 제가, 노래를 하나 부른 거예요. 지금 우리 클로렐라님께서 안 처장님도 노래, 뭐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치훈 기자님도 있고, 지나가는 시민도 많았는데, 예, 성지훈 기자님, 죄송합니다. 김효진. 현대중공업의 정규직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예전에, 87 6월 항쟁 이후에, 노동자 대투쟁, 789 노동자 대투쟁이 있고, 88년, 89년 내내, 노동자 만들 때 가장 유명한 민주노조 현대중공업 노조였거든요. 그때 그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잠깐 불러볼게요. 그러니까 유명한 노동운동가입니다. 사랑한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동지들이여 우리들의 결사투쟁은 이다지도 끝이 없구나. 사나이 한평생 노동자로 태어나 투쟁과 투쟁 속에 목숨을 건다. 이것이 나의 길 노동자의 길 골리앗이여 우리들의 희망이요.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여러분.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을 응원하는 옛날 노래였는데요. 예, 아침부터 여러분들을, 이렇게 제가 노래로 고문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심지어 제가 생방송 때 노래 불렀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대학 고발자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대학 고발자는 무슨 조직이냐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전대협이냐, 한총련이냐, 한대련이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는 대학생들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는 대학생 모임하면 우리가 이제 생각나는 게 옛날에 전대협의 서울 지역 모임, 구국의 강철대호,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서울적 모임이 서대협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서울적 총학생연합, 서총련이라는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열심히 활동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총련 참가라는 것도 있었어요. 민주주의 지켜나가는 40만 청년학도여, 사랑하는 조국의 운명이 우리 어깨에 있다. 이런 노래였는데, 이게 이제, 그때는 40만 청년학도라고 그랬는데, 지금 서울적 대학생들이 이제 2배로 돼갖고 80만. 그래서 한대련의 한국대학생연합이 이제, 예전에 국유에 강철되어는 100만 학도여 했는데, 지금은 이제 대학생들이 300만 학도랍니다. 그리고 서울적 대학생들도, 40만 학도가 아니라 80만 학도라고 합니다. 지금 계속, 막 댓글 달려서 문강님께서 짝짝짝짝짝, 다음에 사도요한님께서 국티에 갸수가 이렇게 많아요. 그 다음에, MD님께서 지난주 방송은 안 지난주에 우리가 아까 시스템을 우리가 읽었다고 했잖아요. 우리 김효진 PD님 저 외조부상이 있으셔가지고, 그러면서 저희가 녹음 시간 너무 짧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거, 우리 학생들과 같이 올리려고 하고요. 나라님께서 더 듣고 싶네요. 서총련 진군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랑한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노래를 말하시는 거예요? 근데 서총련 진군가는 이제 계속 더 하면, 자주통일 민주를 위해 서총련의 깃발을 높이 올리자. 뭐 이렇게 불렀었죠. 시오녀님께서 안진근이 아침도 고생이시네요. 청포도캣님께서 매번 듣기만 하다가 출첵합니다. 언제나 에너지 넘치는 모습 힘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계속 응원 댓글 남겨주시고요. 일단 제가 여러분 학생들이 조금 늦어지시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외대에서 이렇게 자취하는 학생들이어가지고 그랬답니다. 예, 이렇게 시간을 떼고 있는 저는 더 당황하고 안타깝겠죠.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기도 하잖아요. 단말기 유통법이 벌써 이제 7개월째가 되고 KT하고 LG가 최근에 통신요금제 새로운 걸 내놨습니다. 그거에 대해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사실은 음성이나 문자보다는 대부분 데이터 중심으로 요금제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KT나 LGU 플러스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음성이나 문자를 많이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2만원대의 데이터 300MB 주지는 않긴 하지만 무제한으로 음성통화를 쓸 수 있는 요금제가 지금 출시된 거거든요. 김효진 PD님은 음성을 많이 쓰세요? 문자를 많이 쓰세요? 데이터를 많이 쓰세요? 데이터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혹시 가입하셨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 가입제가 아마 최소 실제 부가세까지 하면 7만원쯤 내실걸요, 최소? 그게 뭐 8몇? 네, 그러니까 7만원대, 8만원대잖아요. 예, 그렇죠. 참고로 통신 3사는 참으로 얄밉고 못된 게 그동안 독과점 상태에서 담합과 폭리로 엄청난 돈을 벌면서도 통신요금 인하하지 않고 있고 단통법에서 마케팅 비용을 엄청 줄이게 됐는데 통신요금 인하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판매되는 모든 재화 서비스가 부가세를 포함해서 고지를 하잖아요. 예. 예전에 고급 레스토랑이나 중저가 레스토랑에서도 부가세를 별도로 부과했는데 그럼 착각을 불러일으키잖아요. 뭐 2만원대 식사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3만원대였다. 뭐 이렇게 하고 시비가 붙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왜 부가세 고지를 안 해줬냐 가지고. 근데 지금도 여러분이 잘 아는 54요금제, 62요금제,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스마트폰 54요금제, LTE 62요금제 가입됐는데, 이거 전부 다 사실 사기예요. 5만원대 54요금제가 아니라, 정확히는 5,400원이 더 붙는 거니까, 59,400원 요금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데, 지금도 통신 3사는 부가세를 별도로, 부과하고, 이렇게 고지하는, 고지 방식을 쓰고 있다. 그러면, 이번에 KT하고 LG 플러스가 출시한, 음성, 29,900원대의 데이터 요금제를 보면, 무선 통화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음성 통화를 많이 한다, 문자를 많이 한다는 분들은 음성 문자가 무제한이니까 29,900원 요금제로 갈아타시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저는 하루에도 거의 몇 시간씩 통화를 하거든요. 끊임없이 기자들과
그다음에 국회 보좌진들과 특히 이제 억울한 시민들한테도 계속 전화도 오기도 하지만 저도 전화를 드려서 사연을 듣고 그걸 기자들에게 알리고 또 다른 시민단체 연락해가지고 집회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니까 저는 하루에 통화 시간이 한 3시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은 빨리 299 요금제. 근데, 부가세 하면 실제로는 33,000원 요금제인데, 제가 지금 20만원 가까이 통신 요금을 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얼른 옮겨야 됩니다. 이제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되고요. 근데 다만 데이터를 많이 쓰는 김효진 PD님이 299 요금제로 하면 300메가바이트밖에 주질 않으니까 오히려 데이터 요금이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7만원대, 8만원대였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도 저희가 계속 대폭 인하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 599 요금제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599 요금제니까 부가세를 붙이면 실제로는 6만 5천원에서 6천원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7만원, 8만원에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쓰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음성하고 문자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데 완전 무제한이냐? 따지고 보면 완전 무제한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사용량은 10기가를 주고요. 10기가 한 달. 그게 다 소진되면 하루에 2기가를 더 줍니다. 그 다음에 그까지 다 쓰시면 약간 속도를 늦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무제한은 아니다. 뭐 이렇게 되지만 근데 그래도 한 달 10기가에 하루 2기가씩을 더 주는 거니까 상당히 거의 무제한에 가깝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국민TV 으라차차 또 국민TV 조합원 시민 여러분들께서 같이 이동통신 3사의 담합과 폭리가 너무 심하다. 그렇게 계속 함께 문제 제기하고 요구하면서 음성하고 문자는 29,900원에서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가 드디어 출시된 것이고 데이터 요금제는 599 요금제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김효진 PD님 그래도 66,000원 정도의 돈을 내야 된다. 데이터 네. 한 만원에서 2만원 줄어드니까 이제 갈아타셔야 되잖아요. 맞는데 그래도 부담되지 않으세요? 66,000원이나 낸다는 거 한 달에?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사실은 지금 한 돈 10만 원 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조금 그 전에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도 사실은 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 낸 분들도 있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음성 문자가 무제한이 아니었으면 뭐 더 낸다거나 아니면 부가 서비스가 있다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만 원 안팎. 실제 그래서 아루프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통신 3사가 개인당 받아내는 매출액이에요. 이게 통신 3사는 35,000원대에서 39,000원. 그러니까 김효준 PD나 저희 같은 국민이 1인 한 달에 35,000원, 39,000원 정도 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지금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대부분 통화요금 얼마나 내냐 그러면 아주 뭐 어르신들 외에는 대부분 최소 5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대 다 내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루프는 35,000원에서 3만 원대 후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기인데요. 얼마 전에 정보통신연구원 키스디라고 하는 이제 국책연구원에서도 실제 조사해 보니까 미디어 패널 조사를 한 걸 하는데요. 실제 통신요금 얼마나 내냐고 물어보니까 평균이 4만 원 후반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4만 원 후반이 5만 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통신 3사가 떼돈을 벌고 있다는 걸 숨기기 위해서 아루프를 축소하고 있다라는 이제 저희가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루프를 축소를 하냐면 뭐 이제 선불폰 했다가 해지 안 하고 뭐 몇십 원 남아 있는데 해지 안 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걸 다 아루프에 잡는 겁니다. 평균이 뚝 떨어지죠. 가입자가 5,800만이나 되니까 실제로는 어린 아이나 아주 할아버지 할머니를 안 쓰시는 분들 제외하면 1인당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1인당 세컨드폰이나 서드폰을 쓰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세컨드폰이나 서드폰을 쓰실 때 이분들은 대부분 아주 저렴한 요금제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것도 아루프를 떨어뜨리는 이제 요인이고 특히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군대 가거나 잠시 해외여행 가거나 유학 가 있거나 어학연수 가 있을 때 우리가 번호를 해지는 안 하고 그 번호를 잠시 유지하면서 사용만 정지시켜 놓잖아요. 그렇게 많이 하죠. 몇 달 동안 그때 번호 유지 비용으로 3,500원에 4,000원 정도 내거든요. 번호 유지 비용. 거기에도 이윤이 붙어 있습니다. 번호 유지 비용으로 3,500원하고 4,000원만 내는데도 이윤이 붙어 있다는 건 기본 요금을 지금 11,000원씩 여러분 내는 모든 요금제에 지금 11,000원의 정액 요금 기본 요금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요금이 지금 완전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미 통신 서비스는 모든 초기 투자가 끝났기 때문에 기본 요금을 폐지해도 된다. 그래서 저희가 599 요금제에서 그 데이터 599 요금제도 기본 요금 11,000원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내려라. 그러면 이제 488 요금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가자는 겁니다. 489 요금제로. 그러면 진짜 한 5만 원대 초중반에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요금제가 출시가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제가 주장하는데 그 바로 번호를 유지하는 분들도 그런 분들도 뭐 최소 꽤 많이 되잖아요. 군대 가 있는 분들만 해도 몇십만이 되니까 최소 몇십만에서 많게는 몇백만이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아루프에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루프가 뚝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의 함정이네요. 예, 평균의 함정이고 예. 평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통신 3사들이 우리는 1인당 매출액이 3만 원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이 받는 거 아닙니다라고 사기를 치는 건데 실제 국민들이 내는 요금은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도 5만 원대가 대부분 많고 실제 통계도 그렇게 조작을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잡히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변화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신요금이 너무 비싼 한국 사회에서 단말기 요금까지, 단말기 가격까지 세계 최악이라고 지금 이미 지적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말기 가격 세계 최악에 통신요금까지 세계 최악의 부담,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는 건데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니까 그래서 스마트폰 조금 출시가 된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계속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근데 안타깝게 최신폰들은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죠. 거기다가 단통법 때문에 보조금만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바로 그런 부분들 보조금을 아예 풀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단말기 출고가에 끼어 있는 거품 갤럭시 S6 뭐 요즘에 뭐 100만 원까지 하잖아요. 김효진 PD님은 뭐예요? 어떤 거 쓰고 계세요? 전 아이폰 6요. 아이폰도 한 8, 90만 원 하죠. 8, 90만 원 요쪽 저쪽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국내에서는 SK, 삼성과 LG가 완전 거의 독점 상태이고 펜텍은 거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보면 아이폰하고 삼성 등등이 거의 장악을 하다 보니까 예. 출고가가 완전히 부풀려져 있습니다. 너무 비싸요. 예, 너무 비쌉니다. 근데 보면 예를 들면 비슷한 사양의 중국의 샤오미폰 같은 게 지금 20만 원대도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통신 전문가들 휴대폰 좀 만들어 본 사람들 제가 자주 만나는데 그분들이 다 요 정도면 한 20만 원이면 된다. 엄청난 거품이 끼어 있는 거예요. 갤 실제로. 시리즈든 아이폰이든 할 거 없죠. 예, 다 끼어 있는데 특히 이제 삼성전자는 우리가 더 열받는 게 뭐 뉴욕에서는 뭐 200달러, 300달러 막 이렇게 싸게 파는 거예요. 20만 원, 30만 원에. 근데 한국에서는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까지 팔고 있으니까 국내 가격 차이가 차별이 너무 심하다. 근데 이게 단말 유통법이 재밌는 게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근데 국내 이용자 간의 차별만 최소화한 거예요. 국외 이용자 간의 차별도 국내 이용자를 국외 이용자에 비해서 현격하게 차별하는 것도 금지를 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참여연대에서 그 부분까지 단통법 개정안을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 뉴욕 같은 데서는 예. 그렇게 싸게 안 하면 잘 안 팔리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기본적으로 해도 우리나라처럼 심각하게 독점이 심하지가 않고 우리는 지금 웬만한 생활 필수품이나 공공재를 보시면 전부 다 재벌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아파트도 주요 대기업 건설사들이 대부분 독점을 했죠. 영화관도 가보면 CJ하고 롯데가 다 심지어 제작 투자도 하고 배급도 하고 영화관 상영까지 다 이들이 합니다. 그렇죠. 완전 수직결화되어 있고 독점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어벤져스 2만 틀어버렸잖아요. 제가 약장수를 그렇게 보고 싶은데 약장수를 아직까지 못 봤어요. 여러분 시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영화관에 갔을 때 여러분 어벤져스 2도 뭐 재밌었어요. 제가 애랑 봤어요, 저도요. 그렇지만 정말 어벤져스 2 말고 다른 영화를 보러 갔는데 어벤져스 2 말고는 하질 않는 거예요. 정말 너무 기가 막히게. 그래서 약장수, 특히 약장수는 김인곤과 박철민이 정말 열연했고 굉장히 의미도 있는 영화라고 다들 그랬고 특히 박철민 씨는 자기가 만약에 이게 100만 명이 보면 그 러닝 개런티가 6천만 원이 나온대요. 그럼 그 6천만 원이 나오면 자기가 응원하는 NGO가 4개 있다는 거예요. 한비아 선생님이 있는 올드비전, 그다음에 박노해 선생님이 만든 나눔문화, 그다음에 아름다운 재단, 박원순 변호사 만든 아름다운 재단, 그다음에 제가 일하고 있는 낮에는 일하고 있는 밤에는 국민TV, 낮에는 참여연대입니다. 참고로 저는 참여연대 이렇게 해서 6천만 원, 100만 관객이 들었으면 6천만 원의 러닝 그랜트를 받으면 그 전액을 이 올드비전, 나눔민, 아름다운 재단, 참여연대에 1,500만 원씩 기부하겠다고 공언도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영화 배우들이 뭐 브리웃을 돕겠다는데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정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행동이셨지만 이렇게 주요 시민사회단체에
러닝 개런티에 전액을 기부하겠다고 참으로 공언하신 거거든요. 근데 뭐 실제 관객 수 10만도 안 됐을 거예요. 왜냐면 약장수를 뭐 새벽에 트는 거예요. 심지어 아침에. 이런 식이니까 누가 틀겠습니까? 노년동 신사님께서 아이폰도 한국에서 비싸게 팝니다. 삼성과 LG가 비싸게 파니 여기서 싸게 팔 이유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정말 황당한 겁니다. 뭐 현대 제네시스는 여러분 미국보다 우리나라에서 뭐 1,000만 원 더 넘게 1,500만 원 가까이 더 비싸게 팔아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내 소비자들을 봉으로 알고 있는 거 그거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으라차차 진행하는데 저는 또 매주 수요일마다 이철희 선생 시민 여러분들 잘 아는 교통방송 이철희의 퇴근길에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고정 출연하는데요. 6시 43분부터 6시 53분까지 10분짜리 생방송인데 소비자는 봉이 아닙니다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매주 토요일 CBS 뉴스쇼 주말 뉴스쇼 7시 30분부터 45분까지 15분간은 안진걸의 레미제라블이라고 비록 알려지진 않았지만 2년 넘게 그때마다 정말 억울한 사람들 사연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로 쫓겨나는 시민들, 상가임차인, 주택임차인, 가불만절에 시달리는 분들, 대한항공 사태, 편의점, 가맹점, 대리점 분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뭐 용산하상 도박장이 마사회 때문에 고통받는 시민들 뭐 이런 거 엄청난 소개는 벌써 2년이 됐어요. 근데 김현희 PD님 벌써 으라차차도 곧 있으면 이제 2년이 돼요. 그렇죠.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2013년 5월 초에 남양유업 파문이 터지면서 우리가 6월달에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예. 저 2년까지만 할래요. 왜냐하면 실력이 안 돼요. 제가 다른 팟캐스트나 방송에 가서 게스트로 가서 하면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감히 부끄럽지만. 근데 제가 진행을 해보니까 너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처장님은 그 본인의 실력 뭐 당연히 좋으시지만 뭐 어쨌든 그런 거를 따지시면 안 되고 억울한 사연이 있느냐 없느냐. 예. 억울한 사연이 사라지면 그만하시죠. 예. 아니, 그러니까 억울한 사연은 계속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 상에서는 최소 박근혜 정권 끝날 때까지 뭐 빨리 끝나면 제일 좋지만은 앞으로도 한 2년 반 남았나요? 이렇게 많이 남았죠, 여러분. 예. 짜증 왕짜증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많이 남았다는 얘기에서 2년 반 뒤에 거의 여러분 논의하는 이미 걸로. 절반 지났어요. 우리 항상 긍정적 2년 반이나 남았냐가 아니라 여러분 이미 2년 반 지나버렸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끝내기리냐님께서 맞아요. 약장수 예고 보고 꼭바지 했는데 세상 영화는 어벤져스 뿐인 듯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영화관 독과점은 두 가지입니다. CJ가 롯데가 장악을 하고 있는데 메가박스까지 이게 완전 장악하고 있는데 이들이 자신들이 제작하거나 투자하거나 배급한 영화만 틉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어벤져스 2는 이 사람들이 제작하거나 배급한 건 아니긴 하지만 봐서 이게 돈이 되겠다 싶으면 다른 영화를 무시해가지고 수익 극대화 원리로만 그러니까 영화관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어떤 문화상품으로서의 공공성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어떤 책무가 있는데 그런 걸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그래서 약장수 못 보셨다고 했는데 약장수가 영화관에서 그렇게 쫓겨나 버리다 보니까 벌써 IPTV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제 거기서라도 돈을 벌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요한님께서도 김윤곤님, 박철민님 얼마나 유쾌한 배우들인데 김윤곤님 강철대우도 나오고 보고파요. 그쵸? 국위 강철대우. 일어섰다 우리 청년 학생들 민족의 해방을 위해 그 국위 강철대우 영화에 나와요. 정말 국위 강철대우 철가방에 김인곤님만 나오는 게 아니고 사도요한님 실제 거기에 박철민님도 나오잖아요. 그게 그 유명한 그분 누구죠? 그 영화 관상에서 조정석님이 거기 학생운동 지도자로도 나오잖아요. 그 영화 너무너무 웃기거든요. 그 미문화한 점거농성을 이렇게 오마주 하기도 하고 패러디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정말 좋았습니다. 예. 자, 뽀민아빠님께서 제발 최소한 방송 전에 그만둔다는 말은 MD님께서 앙대어 그만두시면 그러니까 제가 진짜 그만둔다는 게 아니라 제가 팟캐스트 실력이 너무 부족해갖고 아까 MD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잖아요. 으라차차 순위가 한참 떨어져 있다고. 왜냐하면 지난주에 저희가 그 일부러 안 올렸어요. 너무 방송 분량이 짧아가지고 대학 고발자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대로 녹음해갖고 올리려고 그랬는데 괜찮습니다. 한때 잘 나갈 때는 그 100위까지 올라갔는데 우리는 생각해보니까 생방송으로 많이 들어주시니까 팟캐스트에서는 덜 듣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유튜브로
채널로 듣는 분들도 많고 또 달빛 짜냥님이 유통시키는 또 채널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채널로 들으니까 팟빵에서 순위가 떨어지는데 완전 팟캐스트들은 생방송 안 듣고 다른 채널이 없으니까 거기선 순위가 나오는데 우리 으라차차는 생방송으로 이미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고 지금 댓글도 엄청 남겨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달빛 짜냥이라든지 유튜브에서도 유통이 같이 되다 보니까 순위가 안 나오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엄청 신경을 썼던 건 사실이지만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만두는 건 절대 아니고요. 또 순위가 좀 뒤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저희라도 1등 지상주에서 벗어나야죠. 단 1000명이라도 단 10,000명이라도 억울한 분들의 사연을 들어준다면 이 시대 레미제라블들의 투쟁에 관심을 가져준다면 저는 영원히 으라차차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만 다만 제가 진행 실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학생들을 모시기로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외대 앞에서 사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학생들이 7시 20분까지 안 늦게 잘 왔어요. 근데 저도 저희 경기도 하남 쪽에서 오다 보니까 알아요. 정말 여기 오다 보면 한 1시간도 걸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외대 앞에 사는 학생들이고 어제 새벽까지 이제 대학 고발자라고 아주 유명한 모임이거든요. 대학들이 개판이고 엉망이니까 계속 고발하는 정말 뜻 있는 후배들인데 우리 국민TV 기사로는 이미 나가서 인터넷 기사 나왔고 국민TV 홈페이지 여러분 가보시면 가장 많이 본 뉴스 한 3번째, 4번째 지금 링크되어 있습니다. 아주 많이 보셨거든요. 트위터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으셨고 근데 새벽까지 일하다가 깜빡 늦잠을 자신 모양에 일어났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이렇게 사과를 드리고 뽀민 아빠님께서 그만둔단 말에 우리 저분들이 예민하다고 맞습니다. 그건 제가 오늘 이렇게 게스트들도 늦고 팟캐스트 순위도 한참 뒤떨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속상해서 한 말인데요. 여러분들 댓글을 보니까 정신 차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치우차님께서 구국의 철가방 볼만하죠. 중소기업의 잔업수당 할인 착취에 대해서 방송해주세요. 5일 근무의 실제가 제법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반드시 우리 중소기업의 잔업수당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례들 굉장히 많습니다. 잔업출합수당도 제대로 안 주는 경우도 있고 뭐 유유수당도 안 주는 경우도 있고 많이 있죠. 만근수당도 안 주는 경우도 있고 만근수당이라고. 별세님께서 안진걸님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안 바쁜 벌꿀리면서 전화 연결하시지. 그러게 언제 봤더니 학생들한테 오지 마라 그러고 여기서 전화 연결해도 됐는데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계속 응원 댓글 달아주시고요. 아무튼 여러분이 응원해주시는 한 으라차차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민초뜨랑님, 선아님, 김마리님, 클로리아님 모두 고맙습니다. 끝까지 더 열심히 해보세요. 자, 우리 안치환 선생님 노래 들을 때 대학 고발자 모임에 우리 전진희 대표님 오셨습니다. 대표님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차 되게 많이 막히죠? 네, 진짜 차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괜찮아요. 새벽까지 일하시다가 깜빡 골아 떨어진 경험이 저도 많이 있습니다. 괜찮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요, 별 말씀. 지난주에도 대학 고발자님들 오셔가지고 되게 많이 응원해 주신 봤죠. 우리 국민TV 홈페이지에 가장 많이 본 뉴스로도 뽑혀 있고 트위터에도 제가 트윗하면 리트윗 20개, 30개도 안 되는데 우리 대학 고발자 리트윗은 130, 140까지 해서 아마 이론적으로는 한 100만 명이 넘게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 사람 다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대학 고발자 지금 제일 주력하고 있는 게 동국대 사태. 무슨 총장 스님이 무슨 표절도 하고 비민주적으로 지금 선출된 거죠. 아니 불교대학에서 그런 거예요. 한번 설명을 세게 재밌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그때 그 으라차차 갔다 네. 온 다음에 동국대랑 감신대 친구들 만나러 직접 학교에 갔었어요. 네. 그래서 동국대에 찾아갔었는데 우선은 동국대에서 학생들이 농성을 지금 하늘의 조명탑에서 20일째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조명탑이 지금 바람 때문에 계속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 왜 이렇게 목숨까지 걸면서 농성을 학교에서 하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그 동국대에서 이사장이 그 불교재단이다 보니까 네. 대부분이 승려분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그 조계종에서 그 학교를 자기들의 어떤 사적 재산처럼 네. 이용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총장이 어떤 자격이 없는
그 논문을 자기가 표절한 그런 사람이 예. 그냥 총장으로 등용시켜주는 예. 승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고 교수들이랑 학생들이랑 이렇게 되면 동국대가 더 이상 그 어떤 진리 상아탑이라고 할 수 없다. 예. 그래서 계속 이렇게 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저 얼마나 됐죠, 농성하신지? 꽤 됐는데, 신문에 한겨레 신문. 조명탑에 올라간 거는 예. 정확하게는 25일째예요. 25일째. 네. 그 감신대 총영학생회장님은 내려오셨나요? 네. 아, 총리학생회장님은 내려오셨고요. 예. 그래서 내려오면서 지금 이사장이 이사장이 자진 사퇴한 거고, 예. 그래서 진상조사위원회가 지금 구성된 상황이에요. 감신대는 뭐가 쟁점이었었죠? 감신대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말이 많았어요. 예. 근데 하나는 인사비리. 그래서 인사비리. 이사장이 자기의 어떤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예. 어떤 학교의 소유의 빌딩에 채용한다던가, 그리고 교수 같은 경우 자기 측근으로 교용한다던가 예. 이런 예. 인사 문제가 있었고 막말 발언 같은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뭐 여자 목회자한테 대한 막말, 그리고 총장한테 뭐 미친놈이다 이런 얘기를 이사장이 하고 이사장이. 이런 일도 예. 있었고, 뭐 교수님들 학생들을 불법 도청하고 사찰한 것도 있었고요. 기가 막히네요. 네, 비리 문제도 있었죠. 우리 시대 대학 엉망이죠, 그렇죠? 네. 사업비리 대명사 하면 상지대, 수원대, 김무성 대표님의 따님 문제, 이인수, 이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동국대, 감신대, 수원대, 상지대, 투자할 게 너무 많으신데요. 많은 여러분, 우리 대학교 발자 응원해주세요. 우리 최근에 가장 열심히 하는 대학생 단체입니다. 정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 댓글 달아주고 계세요. 진희님, 힘내시고요. 또 우리 대학교 발자 요즘 줄여가고 있는 거 동국대, 감신대 2개 연대 투쟁하고 계시고, 예. 네, 그 외에도 사실 오늘 스승의 날인데요. 예. 저희가 이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학생들에게 사실은 대학이라고 하는 공간에서는 스승이 있는가, 예. 진짜 배움이라고 하는 게 있는가, 예. 좀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네. 그런 이야기들 좀 전하기 위해서 현장 취재 같은 걸 하고 있는 게 있고, 예. 또 학교에서는 그 수원대에서 어쨌든 등록금 일부 환승, 그렇죠. 일부 등록금 승소가 환불 판결, 네. 예, 아주 좋았죠. 예. 이제 승소가 된 게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다시 학생들이 그런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등록금 환불 투쟁, 네. 전개하고 있다. 대학교 발전은 주로 페이스북 기반으로, 트위터도 좀 하시는 게 어때요? 네, 트위터. 많은 분들이 하겠습니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참 감신대 그 이사장 막말 이야기 들으니까 중앙대 박용성의 막말이 떠오르네요. 네. 처절하게 목을 쳐주겠다. 근데 대학들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하게 됐을까요? 전희 대표님의 어떤 해석과 분석은? 제가 저번에 오마이뉴스에 글을 기재했던 게 있어요. 예. 기고했었던 게 있는데 그 내용이 유니버시티 팩토리예요. 예. 대학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취업의 전당을 바뀌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예. 하지만 좀 요즘 대학생 느끼는 거는 진짜 취업 맞춤형 공장인 거고 그 공장을 운영하는 공장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의 어떤 등록금이나 모든 학교에서의 인사나 이런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장장이 다 자기 재산처럼 이용하는 과정 속에서 예.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공적 고등교육 기관 아주 투명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돼요. 가장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데 사립학교가 대부분인 대한민국에서 자기 사적 소유로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네.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교수나 학생들에 대해서도 자기 소유물 또는 함부로 대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학족벌들이 판을 치고 있다. 젊은 요원님께서 대학이 상아탑이 아니라 충치탑이 되어버렸다. 완전히 썩어버렸다. 맞습니다. 로우님께서 대학생들 고발치다 아니라 엄청 애쓰시는 거 들을 만한 내용뿐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말하면 한두 가지 광운대 저번에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게 아주 뜨아했었죠. 저 비리재단이 오늘이에요. 예. 어떻게 됐어요, 광운대가? 비리재단이 복귀해가지고서는 오늘 사람이 비리를 예. 저질렀던 것에 대해서 예. 검찰에서 징역을 구형했고요. 그래서 예. 이거를 오늘 판결이 났는데 아직 판결이 난 건 아니어서 예. 스승의 날에 과연 어떤 판결이 나는가. 그러니까 박근혜 이명박 정권의 후광하에 비리재단들이 다 복귀해가지고 네. 광운대도 비리재단 복귀했는데 복귀하자마자 또 비리를 저지른 거죠. 네. 그래서 아이스링크장을 예. 어떤 아이스링크장이라던가 이런 거를 예.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고 예. 또 청소노동자 요즘 문제 많잖아요. 예, 청소노동자분들을 어떤 자기 하인처럼 막 부리고 예. 심부름시키고 이런 일도 있었고 예. 비리재단 복귀해가지고선 오히려 대학에서 비리가 더 많아지는. 근데 아. 그거를 정부에서 허락해주는.
그걸 전부 다 허락 정도가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가 짜고 사실은 복귀시킨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박근혜도 네. 결국에는 이런 영남대 사학족벌 이잖아요. 이사장 출신이잖아요. 예, 본인 이사장도 있었고, 김무성 대표의 친누님께서도 사학족벌 이사장님이시고, 나경원 씨의 친아버님도 사학족벌 이사장님이시고,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 홍문종도 본인이 직접 사학족벌 이사장님이시고, 완전히 그러니까 새누리당을 보면 정신적 미국 시민권자들과 사학족벌 부패 세력이 결집한 정당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까오싱님 중국 천진, 뉴욕 아줌마님 안정은 뉴욕에서 응원, 그 다음에 막 체코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뭐라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예래도 막 사진도 올려주시네요. 우리 동국대 철탑 농성하는 거 사진 올려주시고, 피닉스님께서는 우리 대학 고발자 페이스북도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대학 고발자 페이스북에 보면 무슨 잡지도 만들어 놓고 그렇지 않나요? 네, 월간대학이라고 해서 그 알리는 예. 기자단 활동 계속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 그 대학생들이 대학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가장 분노하는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예.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대학 고발자니까 피닉스님께서 페이스북 올려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환경설정님께서 팟빵 순위를 올려주는 방법이 없냐, 으라차차. 예, 가가지고 뭐 많이 이제 이렇게 틀어놓고 또 다른 일도 하시면서 그런 방법도 있고, 안 선생님도 지쳐가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선생님, 환경설정 저 전혀 지치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제가 이제 연락드린 게스트 선생님들을 제가 아침에 깨워드렸어야 되는데 못 깨워드려갖고 제 자괴감 때문에 그냥 한번 해본 소리야. 저는 절대 지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땅에 이명박과 박근혜가 있는 한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저는 약속드리는데요. 그 두 사람이 반드시 민중의 심판을 받고 광화문에 석고되지 않은 그날까지 저는 지치지 않을 거고요. 또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이 피눈물 흘리는 동안에 지치지 않을 거고, 대학 고발자가 대학 그 사학족벌을 몰아낸 날까지 지치지 않을 거예요. 이제 한 2분 정도 나왔는데, 어때 계속 또 뭐 우리 청취자들에게 또 알려야 될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예. 있는데요. 그 대학 고발자에서 어쨌든 이번에 직접 행동을 두 번째 계획하고 있는 게 직접 있어요. 행동 그래서 좋습니다. 같이 예.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서요. 5월 25일에 부처님 오신 날 예.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 진짜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던 거는 대학생이 대학에서 그 조명탑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예. 이게 이렇게 해야지만 학교에서 듣고 그래도 해결해주지 않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에 굉장히 분노했던 게 기억이 났는데요. 예. 그래서 동국대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사립대들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교육부나 어떤 국회에서는 전혀 해결의 노력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학생들이 희망의 사다리를 놓겠다. 예. 그래서 동국대와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사립대들의 문제를 그 국회한테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예. 사다리 놓는 행동전을 기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어떻게 사다리를 놓나요? 그 학생들이 자기 농성하고 요구하는 있는데 사다리 갖고 와서 같이 올라가나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계획 중인데요. 예, 예.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자기 요구를 교육부한테 요구하는 걸로 좀 계획하고 있거든요. 예, 많이 좋습니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교육부가 오히려 뭐 사학족벌 편만 들어주는데, 황우려 장관, 온 국민에게 우려를 자아내는 황우려 장관도 있고, 어떻게 되나? 어떻게 투쟁하실 거예요? 대학 고발자 조직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학생들이 사실 저희가 조명탑에 오르고 뭘 하지 않으면 안 바뀌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날카롭게 감시하는 거랑 그리고 해결하려고 학생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서는 투쟁을 어째 한 달에 한 번 하겠다 예. 이런 걸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러분, 대학 고발자 모임, 정말 주목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페이스북에서 다 이렇게 친구 맺기, 페이스북은 친구 맺기인가요? 제가 페이스북을 안 해가지고, 트윗만 네. 해가지고, 예, 트윗만 해가지고. 제 트윗도 해주시고, 여러분, 파랑님, 여러분들이 대학 고발자와 안진걸 동시에 응원해 주셨어요. 아침에 또 이렇게 방송으로 진심으로 고맙고요. 다음 주에도 생방송, 가급적 생방송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절대 지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끝까지 함께 가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